보톡스를 여기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보톡스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보톡스 맞고 눈이 안 떠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 보톡스를 맞으러 가실 분이 있다면은 막아야 돼요. 이거는 비밀인데요. 보톡스가 주름을 만드는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장님,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시술이 뭔가요? 일단 아무래도 보톡스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왜냐하면 주사도 몇 번 안 찌르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금방 하고 효과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미용 시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톡스 필러이기 때문에 보톡스를 진짜 꾸준히 계속 가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 보톡스는 누구나 다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보톡스를 잘못 맞아서 오시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사람마다 근육의 위치나 근육의 움직임이나 그런 게 다 변형이 다 달라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보톡스의 용량이나 위치를 다르게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정하지 않고 정률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놓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보톡스를 맞을 때 주의해야 될 부위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우선은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보톡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톡스는 사실은 성품명입니다. 보툴린은 톡신이 제대로 된 이름인데, 보통은 우리가 보톡스라 불러온 이유는요, 이 보툴린 톡신을 가장 먼저 미용적으로 상용화한 회사가 엘러간이라는 회사고요. 그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낸 이름이 보톡스예요. 전 세계 점유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톡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 얘는 말 그대로 톡신, 독소예요. 캔 음식 있죠. 캔 통조림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갑자기 안 움직여요. 이 톡신을 먹으면서 흡수가 됐기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마비가 되냐?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근육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라 신호를 이렇게 탁 줘야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호를 주려면은 신경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때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들어가면서 근육이 움직여,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데, 보톡스가 이걸 막아요. 그러면은 이 신호가 전달이 안 돼요.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근육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는 부위에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보톡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이걸 적용하면은 얼굴에 주름을 만드는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가나 미간이나 이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왜 주름을 만들어요. 어릴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피부에 콜라겐층이 충분하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잠깐 접혔다 펴도 그대로 돌아와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기가 느슨해지고 얇아져요. 그러면은 얘가 잡히면은 여기 점도 휘어요. 그리고 반복되면서 하니까 이쪽에 흉터인 거예요. 주름은.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런 움직임이 안 생기니까 주름 자체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큰 근육들. 포장 근육은 작은 근육들이고 큰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턱, 교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작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요. 광대까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크게. 근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 홀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얄쌍한 얼굴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얘가 크기가 줄어요. 왜냐면은 근육이 일단은 수축한 상태로 뚱뚱하잖아요. 수축을 못하게 하죠. 그 이완한 상태로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얇아지고, 우리가 헬스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커지죠. 헬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작아지죠. 헬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크기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얄쌍하게 변하고, 그래서 턱 보톡스, 신부들은 승모근 보톡스,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 그러니까 얼굴과 몸의 윤곽을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서 우리가 보톡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톡스를 맞을 때 조심해서 맞아야 될 부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마입니다. 이마가 왜 그러냐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이마의 근육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부위가 가운데를 중점으로 효과가 달라요. 위쪽은 위로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당겨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때도 한 20% 정도는 수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긴장도가 유지돼 있어요. 완전히 느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마에 만약에 여기 가운데 중점에서 그보다 밑에 맞게 되면요, 근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에 쳐져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 맞고 저 눈이 작아졌어요. 눈이 안 떠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 뜨기 힘드니까 이마로 같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마 근육을 많이 쓰니까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이마 근육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 힘을 낮춰버리니까 못 뜨는 거예요. 왜냐면 이 눈 뜨는 힘이 약한데 이마 근육도 못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저 보톡스 맞고 나서 눈이 부었어요. 눈이 안 떠져, 눈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는 주위에서 맞아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만 보통 놓고
가지고 효과에 따라서 거기서 높낮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효과가 좀 더 필요한 분은 좀 더 밑에 하고 효과 좀 덜 필요한 분은 좀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보톡스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는 요럴 때 조심을 해야 되고, 눈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륜근이라고 해서 눈 주위를 둘러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반으로 나눠서 얘는 밑으로 내리는 거, 얘는 위로 올리는 거. 얘도 힘을 주면은 이렇게 튕그러지는 거. 주름이 덜 생기게 하려면 얘도 막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세게 맞으면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입만 움직이고 있을 때 눈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원장님 저 보톡스를 맞았는데 표정이 안 지어져요. 이러면은 어색한 거예요. 로봇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여기는 맞는 부위도 중요하지만 맞는 부위보다 중요한 거는 맞는 용량이 중요한 거예요. 용량을 적정하게 맞춰가지고 근육의 힘을 약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감는 거를요 살짝만 감는 거예요. 살짝 감는 거 같고 표정이 이상해지지 않거든요. 대신 살짝 감으니까 주름이 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알륜근 같은 경우에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눈 밑 주름 많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여기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눈 밑을 보면요 뼈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안구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피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 바로 밑에 여기 알륜근이 있어요. 그 안쪽에 지방이 있는데 얘가 힘이 약해지고 피부가 느슨해지니까 지방이 돌출돼가지고 눈밑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바로 밑에 지방을 감싸고 있잖아요. 얘가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튀어나와요. 그래서 눈밑 전주름이 많고 눈밑 돌출이 있으신 분들은요 절대 여기 보톡스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스킨 보톡스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스킨 보톡스는 일반 보톡스랑 다르게 탄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피부가 제일 얇아요, 얼굴에서. 그리고 근육이 피부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를 놓더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눈밑 보톡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맞는다. 그러면 눈밑 좀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지방 돌출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근육의 힘을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근육이 탄탄해져가지고요 잡아주게. 그래서 눈밑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디울루스라고 제가 표현해. 이게 뭐냐면은 얼굴을 볼 때 나이가 들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이 이제 동그랗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근육이 되게 많이 이어져요. 뭉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근육에 뭉치는 부분이 모디울루스하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표정 근육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잘못 맞게 되면은 다른 표정 근육까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좋은 부위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거기를 맞으면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약간 웃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맞으면 좋은 부위인데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위치를 잘 맞춰서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 맞췄는데 잘못해서 여기에 던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래서 여기 부위는 주의해서 용량도 최소한으로, 그 다음에 위치도 정확하게 표정을 찝어가지고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정을 지을 때 이 근육이 사용되는지 확인하면은 이 근육의 움직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이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입니다. 오각턱이나 사각대인 분들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근육이 엄청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이제 저작근인데 여기를 줄여가지고 이거를 얄쌍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도 보시면은 근육이 광대 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밑에를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만 부분적으로 맞춰야 돼요. 너무 넓게 맞히는 경우에는 옆구리가 오히려 꺼져요. 그래서 나 보톡스 맞고 갑자기 땅콩형 얼굴 됐어. 이런 분들 맞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톡스를 너무 위쪽으로 맞거나 아니면은 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를 칠 때 텐트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럼 이 텐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잡아주니까 텐트가 서 있는 건데, 이 저작근도 피부를 지탱해주는 텐트 기둥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텐트 기둥이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텐트가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옆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요 맞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탄력을 잡아가면서 근육을 줄여야지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탄력이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탄력을 바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러를 살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피부가 이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필러가 여기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텐트가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얼굴은 얄쌍해지고 옆볼 꺼짐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복합 시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줄이면서 피부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피부 탄력을 잡아주면은 필러가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탄력이 잡히니까 얼굴의 라인이 유지되겠죠. 또 한 가지 또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크신 분들은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비되면요 어디에 쓰냐면요 측두부를 써요. 여기 측두근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여기 잡아가지고 꽉 깨물어 보세요. 여기 튀어나와요. 이를 꽉 깨물 때 여기 측두근을 같이 써요. 근데 얘가 힘이 너무 센데 이걸 못하니까 얘가 보상으로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크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측두근 보톡스를 같이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줄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보톡스도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시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맞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
분들을 찾아가서 맞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보톡스를 추천하는 부위 있어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보톡스를 꼭 맞아야 되는 부위 중 하나는요. 미간 부위는 꼭 맞아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미간은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멀리 있는 거 볼 때 이렇게 인상 쓰면서 보거든요. 자주 쓴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운동이 많이 된다. 근육이 커진다. 그래서 미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 힘이 세지는 몇 개 안 되는 근육 중 하나예요. 운동을 따로 안 해도. 왜냐면 자연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간은 꼭 맞아야 돼요. 그리고 미간을 쓰고 있으면 인상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인상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간은 꼭 맞으시는 걸 저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는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난 미간 맞고 잘못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위다. 왜냐면은 근육의 위치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깊이 조절 못하면은 이마가 마비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마가 이 올리는 근육이 힘이 약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라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마 갈매기 눈썹이 돼요. 이거는 그래도 다행히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힘을 살짝 약해지면 금방 내려옵니다. 그래도 안 생기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잘 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관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 힘이 세지는 부위들이 있겠죠. 그게 여기 밑에 근육이에요. 근육을 뒤냐면은 목 근육, 그리고 입꼬리 내인근, 그 다음에 여기 호두주름 만드는 멘탈리스라고 하는 근육. 이 세 가지 근육이 뭘 하냐면요, 얼굴을 밑으로 내려요. 잡아당겨요. 여기 피부 탄력과 광대 근육이 유지될 때는요, 얼굴을 잡아주고 있죠. 근데 얘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피부도 약해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목에 보면은 줄 생기는 부분 있죠. 하면은 목 근육 세지는 거예요. 목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여기 힘 들어가요. 여기가 입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갈턱. 이게 밑으로 얼굴 내리는 근육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자갈턱이 활성화되면요, 미간이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 같을 때 보통 여기도 같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저는 무조건 보톡스 맞으라고 합니다. 특히나 리프팅 하시는 분들. 그래야지 리프팅 효과가 좋아져요. 밑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올리는 거 더 잘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더 쉽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 근육들은 맞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얼굴이 약간 우상이 돼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톡스가 뭔지, 어느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거나 조심해서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톡스는 노화 예방을 위해서 꼭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톡스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시나 맞으러 가실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